시간이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끊임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를 닦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일터나 학교에 갔다가 다시 귀가합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이를 먹어갑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시간의 작용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시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 시간은 그런 모습일까요?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철학자와 과학자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이 문제와 씨름해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우주 만물이 태어난 최초의 순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의미의 과거, 현재, 미래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시간이 가차없이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간에는 시작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시간은 항상 존재해왔던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시간에 관한 영화. 시간은 언제부터 흘러가기 시작했을까? 그 답은 얼핏 보면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그건 바로 빅뱅이 일어난 순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주 오래전, 수십억 년 전에 어느 전지전능한 관찰자가 여러분의 집이 있는 자리에 카메라를 설치해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녹화를 멈추고 그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그 영상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당연히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제 녹화를 되감아 볼게요. 그러면 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되감으면 지금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향이 되기 전의 중세시대의 마을이나 여러분의 먼 조상들조차 찾아오지 않았던 구석기 시대의 원시림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공룡의 멸종과 번영, 바다 및 지구의 형성, 지구가 탄생하기 전에 광활한 우주 공간, 은하계의 탄생, 가스와 방사선으로 균일하게 가득 차 있던 초기의 우주, 그리고 마침내 시작 중의 시작, 빅뱅에 다다릅니다. 빅뱅 이전에 있었던 것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정보도 빠져나갈 수 없는 특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의 카메라가 특이점의 일부였다면 카메라는 특이점과 함께 폭발하여 방사선으로 변해버렸겠지요. 하지만 카메라가 특이점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정의상 특이점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카메라로 녹화하는 비유는 시간의 흐름을 예로 든 것이지만 비유라는 것은 본래 정확하지 않는 법이죠. 예를 들어 지형도는 실제 지형 그 자체와 다르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즉, 현상을 설명하는 건 그 현상 자체가 아니죠. 여러분에 대해서도 외모나 경력, 성격, 관심사, 신체의 생화학과 유전자 코드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까지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책으로 만든다면 아주 두껍고 방대한 분량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이 여러분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인간인 여러분과 개인 데이터는 별개의 것이죠. 개인 데이터는 그 사람을 설명할 뿐 그 사람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인간처럼 자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예시로든 추상적인 녹화 영상이든 과거의 사건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이든 결국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하며 지형도나 개인 데이터 같은 것입니다.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해서 빅뱅 이전의 시간까지 포함해 아무것도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이죠. 시간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이는 현대 물리학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를 설명하려는 여러 가설들은 존재합니다. 인식 불가능한 것의 본질. 물리량으로서의 시간에 대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시간의 본질을 이해하기에는 지식이 충분치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빈약한 것도 아니므로 먼저 시간의 기본적 성질을 정리해 볼게요. 우선 시간에는 하나의 차원밖에 없습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가로, 세로, 높이로 이루어진 세공간 좌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 좌표로 폭발 범위를 표현하거나 그 범위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시간에는 단 하나의 차원만 존재하는데요. 시간 위나 아래 혹은 옆에 있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뿐이죠. 그것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간은 가로, 세로, 높이처럼 독립된 좌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네 차원이 합쳐져 우주의 시공간 연속체가 됩니다. 이를 통해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시간은 1차원일 뿐 아니라 공간과 달리 한 방향성을 지닙니다. 3차원 공간에서는 뒤로 돌아가거나 기존 경로를 벗어날 수 있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과율을 위배하기 때문이에요. 결과보다 원인이 뒤에 오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요. 아마 우주에는 풀프루프 같은 메커니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어떤 엉뚱한 타임 트래블러가 빅뱅을 없애버렸을 테니까요. 시간은 연속적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주의 모든 과정이 예외 없이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의상 시간의 밖에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멈춘다는 건 음식물의 소화에서부터 항성코어의 열액 반응, 행성의 자전 등 우주의 모든 과정을 모조리 멈추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를 다 태워도 부족할 만큼의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러한 시간의 성질은 고대부터 알려져 왔으며 현대 물리학의 발전은 여기에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인 것에 가깝습니다. 위대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세워 시간에 새로운 속성을 더함으로써 우리의 시야를 넓혔습니다.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상대적입니다. 기준 시간이나 절대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중력의 영향을 받으며 중력이 강할수록 그 중력장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릅니다. 그런데 과학에서 흔히 그렇듯이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의문도 생겨납니다. 시간은 중력과 관련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아직 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도 시간을 매개하는 입자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시간이 중력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모든 과정의 진행을 나타내는 주관적 요소, 서술적 매개 변수에 불과한 것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시간은 색깔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색을 볼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이 망막의 다른 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객관적으로는 어떤 색도 존재하지 않고 단지 빛의 파장만 존재할 뿐입니다. 어쩌면 모든 의문의 해답은 과학에서 가장 난해한 분야 중 하나인 양자물리학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물리학을 통합해 양자 중력 통일 이론을 세울 수 있다면 중력이 무엇인지, 나아가 시간이 무엇인지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중력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통일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난자가 제시한 생물 중심주의처럼 과감한 이론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한데요. 우주의 보편적 관찰자인 생명이 생겨나기 전까지 우주는 가능한 모든 상태의 중첩으로 존재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위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주관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존재가 출현함으로써 파동함수가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물 중심 우주에서 시간은 단지 생명체가 주변 세계의 변화를 인지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즉, 시간은 최초의 생명이 탄생함과 동시에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 꼭 지구에서 생겨났다는 법도 없습니다. 훨씬 이전에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탄생했을 수도 있죠. 70억에서 80억 년 전,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서 탄소 기반 생명이 탄생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통적인 가설을 고수한다면 선택지는 둘이 있는데요. 빅뱅 이전에 다른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 우주와 불가분인 시간은 빅뱅 순간에 시작되었을 겁니다. 특이점 자체는 우리가 익숙한 물리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설명하기 어렵지만 사건의 지평선 너머 특이점 부근에서는 공간 자체가 시간의 성질을 띠기 시작해 오직 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의 4가지 기본 상호작용, 중력, 전자기, 강력, 양력이 우주 탄생 초기에는 하나였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습니다. 어쩌면 특이점에서도 마찬가지로 4가지 차원, 3개의 공간 차원과 하나의 시간 차원이 한데 뭉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면서 우주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선택지는 빅뱅 이전에 또 다른 우주, 이를테면 팽창 대신 수축하는 우주가 존재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적어도 그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의 척도로 이미 존재했을 것입니다. 즉, 시간은 항상 존재해왔고 한 우주에서 다음 우주로 이어지는 유일한 상수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쉽게도 여기서 제시된 가설들은 어느 것 하나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현상에 근거합니다. 이 중 하나가 정답일 수도 아예 정답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건 앞으로 물리학이 무엇을 밝혀내느냐에 달려있으니 우리는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로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